자, 오늘은 파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지금 현재 결혼이 임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이 결혼을 파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고민에 있는 상태라면,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말씀드린 파혼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생기면 반드시 파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단호하나요? 예, 단호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파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단순한 감정,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파혼을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거 빼고 선생님에게 무언가 고민이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무조건 파혼하십시오. 자, 우리 선생님, 우리는 연애를 하죠. 우리가 살면서 연애를 많이 뭐 몇 번 뭐 하잖아요. 자, 그 연애를 할 때 어떠죠? 처음에 만났을 때 호감도, 막 관심, 뭐 좋아함, 첫눈에 반함,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생겨나게 되면서 만나게 돼요. 그럼 편안해지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익숙해지죠. 내가 보지 못했던 저 사람의 안 보였던 모습들이 보이고, 그리고 또 잦은 어떤 다툼이 생기면서 헤어지게 돼요. 이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별한 이후에 그 아픔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다른 사람 만나고 또 똑같은 감정의 반복이 생기죠.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들 고민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또 똑같은 그런 감정의 단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애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 헤어질 때 어떻죠? 그냥 헤어지면 되죠. 그냥 헤어지면 돼요. 마음이 식던, 어떤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던,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근데 결혼은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전 결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냥 대충 어떤 상품을 구매하듯이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결혼한 사람들, 마치 상품을 고르듯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빨리 누군가와 결혼을 원하는, 그래서 이 정도의 조건, 이 정도의 스펙, 이 정도면 괜찮겠네, 나쁘지 않네 라고 결혼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저는 이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신중하게 결혼 선택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의뢰인들이었던,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왜 파혼을 적극적으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냐면,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옳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첫 번째 과정인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그걸 잘 몰라요. 에이, 아니겠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결혼 전에 그런 사실들을 알았다면 무조건 파혼해야 됩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써 놓은 것처럼, 결혼 전에 준비 과정이나 연애의 과정에 있을 때 거의 연애 과정에서 다 드러나요. 그런 모습들이. 생각해보니 그런 면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섬찟 놀라긴 했습니다. 과연 저게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이 됐다라는 거죠. 그들 공통점이었어요. 그 공통적인 얘기들을 저는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되겠다. 나중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을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걸러라. 자, 우리 선생님도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사람들은 걸러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파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유형. 자, 첫 번째는 말도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폭력성. 남자든 여자든 폭력성이라는 성향이 강하다. 무조건 파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쌍욕을 한다든지 욕설, 별것도 아닌 거에 욕설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곧 배우자가 될 사람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상대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본인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그런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건을 집어던지든지. 절대 안 됩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분명히 반드시 그들은 표현합니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혼하셔야 돼요. 안 고쳐집니다. 그거는. 그들은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주먹으로 벽을 친다든지 물건을 던지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예비 배우자가 이런 성향이 있다면 무조건 파혼하셔야 돼요. 많은 의뢰인들, 가정폭력을 당하는 우리 의뢰인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연애 때도 그랬다. 하지만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이 세진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여기 포인트죠. 세고 안 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무조건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면 걸러라. 자, 두 번째, 바람기. 바람기 있죠, 바람기.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바람기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걸러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근데 그게 발각이 된다던가 그게 하나의 외도의 어떤 1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아주 미약하게 예비 연습, 연습 과정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거든요.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은 누구나 하죠.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들을 많이 하죠. 그게 거짓말이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 학력을 속인다든지 어떤 자기의 능력치를 속이는 거 있죠. 뭐 직업, 그 또 나이. 자, 이런 것들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무조건 파혼하셔야 돼요. 자, 거짓말도 하나의 병이에요, 병.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요. 거짓말은 언제든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시작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마 그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할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네 번째, 가족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가족력. 이 가족력이라는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자기의 자식만이 최고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아주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이죠. 그죠? 근데 유달리 부모를 보면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것 같아.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가족력,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굉장한 효심을 가지고 있다? 지나친 효심은 선생님과의 결혼 생활에 엄청난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을 한다면 그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제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저쪽 부모들이 마치 말을 할 때 그 느낌, 뉘앙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우리 가족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게 뭔가 깔려 있다. 그건 요만큼 보여준 거예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선생님. 예고편이라는 거죠, 선생님. 결혼한 이후에는 더 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좀 반드시 장담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선생님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비논리적인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왜 저러지?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이 상황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의문점, 물음표가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걸러야 됩니다.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의 생각과 1명의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9명이 이 한 명을 보면서 물음표를 떠요. 왜 쟤 저래? 자, 이런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걸러야 됩니다. 만나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죠. 뭐 사이코패스 하지만 소시오패스도 굉장히 무섭죠. 정확하게 뭐 소시오패스 증상과 뭐 사이코패스의 증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정확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일반적인 우리같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선생님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혹시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모습들이 자주 목격이 되고 자주 선생님이 경험을 했다면 무조건 파혼하세요. 아시겠죠? 정리해보면 선생님이 파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에 포함이 된다면 반드시 파혼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 폭력성. 자, 두 번째, 바람기. 세 번째, 거짓말. 네 번째, 가족력. 다섯 번째, 비논리적인 행동들과 생각과 행동, 언어. 뭐 이상한 놈들. 자, 그러면 파혼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파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 어려운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놓여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내가 파혼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이미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 또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해서 혼수도 뭐 다 하고 서로 양가 상견례부터 이제 모든 결혼 준비가 다 끝났어요. 청첩장도 만약에 돌렸다고 치죠. 자, 이거를 안 한대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 주변 사람들, 특히 우리 부모님이 상처를 받을까봐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그렇죠. 아,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못 그만두고 결혼식을 했냐면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할까봐,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되고 살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두 번째, 이미 예식장이랑 신혼여행, 혼수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돈은 일단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준비할 건 다 했어. 집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아니에요. 이건 하나씩 정리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파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소, 이 5가지에 포함이 된다면 선생님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결혼식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은 언제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 아니면 다음 주, 보통은 한 달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게 돼요. 결혼식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안할 거예요. 조급해질 것이고, 왜냐면 나한테, 내 마음속에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자, 과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그냥 결혼식을 진행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 큰일 납니다. 다음은, 자, 결혼하면은 달라질 거야.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사람은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나 스스로 분명히 상대방이 이상한 사람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선생님께서 스스로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니야,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반드시 달라질 거야, 이런 모습은 이 사람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경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선생님. 또는 이거와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고쳐버리겠어.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폭력적인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을, 또는 정말 이 행동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바꿀 거야. 선생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나요? 선생님 오늘 계획했던 일들을 다 했나요?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정말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바뀌진
않아요. 절대로 바뀌진 않습니다. 단지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런 이유들로 파혼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저한테 전화 와서 이혼 상담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의 사건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당사자들이 알았던 거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성향들,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이유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합리화된 이런 변명과 핑계들,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하는 건 선생님의 행복이에요. 내 자신의 행복이죠. 그건 선생님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복할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만 생각하십시오. 선생님이 행복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 파혼을 한다고 하죠. 선생님께서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거는 파혼을 해야 돼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명확한 상대방의 유책성, 규책 사유로 인해서 내가 이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선생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유죄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을 우리 선생님 상대방한테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유죄로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 액수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하실 거예요. 만약에 액수가 크다면 선생님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무조건 액수가 크면 선생님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도 갔다 왔고 어느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절대 이런 비용들, 결혼식 비용, 예식 비용, 뭐 혼수 예물 예단은 돌려받지 못해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기간에 혼인 파탄이 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물어보는 게, 결혼 준비할 때 얼마 들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했고 혼인 관계를 유지를 어느 정도 단기간이라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진행했고 뭐 경험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또 판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받질 못해요. 판례상 이런 게 있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와서 바로 헤어진 사람들, 또는 뭐 이 기간이 일주 미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사실혼으로 보기도 어렵고, 그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정리하면 선생님이 지금 파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단순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상황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파혼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용기 내서 파혼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죠. 이거 흔히들 하는 말들이잖아요. 우린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삽니다. 한 번. 딱 한 번 살아요. 결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뭐 이혼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소 중에 하나라면 파혼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뭐 별게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잠깐 창피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낫죠, 선생님. 내 인생이 얼마 동안, 기간이 정해질 수 없어요. 이게 5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선생님의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애초에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파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파혼을 반드시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겠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 같이 힘내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서로
자,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다. 힘낼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